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는 강원의 미래 제 11번째 강원다운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원다운 포럼에 모신 분은 장태평 강남대학교 석좌 교수님인데요. 장태평 교수님은 20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마사회 회장, 그리고 현재 차세대 미래전략 연구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태평 장관님은 2008년도에 장관님 되시고 나서 단순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농업을 갖다가 6차 산업이라는 화두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1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전부 다 아우르는 이제 6차 산업을 만드셔서 지금 저희가 농업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6차 산업 얘기를 갖다 그냥 표준어처럼 얘기하는데 그 어떤 장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 저희가 IT 쪽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요즘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으로부터 사실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실 이 생물산업의 미래와 강원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춘천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바이오 산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늘 강원도는 바이오 산업의 산업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만든 원조가 되는 사실 강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장태평 장관님께서 해주실 오늘의 강의 내용이 앞으로 강원도가 생물산업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정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태평 우리 전 장관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계시는 김석중 박사님께서 잠시 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이렇게 저한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주 오는 또 도이고 특히 제가 평창을 자주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일하고도 관련이 되고 지금 저 김석중 박사님께서 이 생물산업의 원조다 강원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제목을 생물산업의 미래와 강원도라고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물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생물산업의 미래를 강원도가 만들어가고 그런 중심 역할을 강원도가 한번 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햄프 산업에 대해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농업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밸리도 만들고 그 지원책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은 온실에서 이제 농업을 하던 거를 자동화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오다가 자동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말하자면 정밀 농업까지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층층이 저렇게 되는데 저거 자체를 수직 농업이라고 뭐 하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방을 계속 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말하자면 공장이죠. 식물 공장을 뭐 20층, 30층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그 각 층에 이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농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물류비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물류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식물 공장을 세워서 바로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성이 되는 그런 농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속에는 지금 완전 자동화, 정밀 농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AI 농업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AI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세돌이 바둑을 사실은 그 AI하고 대결하기 전에는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계약도 허술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과는 4대1로 한 번 이기고 4번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옛날입니다. 햇수로 몇 년 전이 아니지만 기술 발전으로 보면은 완전히 한 세대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AI는 도저히 사람이 바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I가 직접 자기가 그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 연구를 하고 자기가 모든 거를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럼 농업에 있어서 이 AI 농업은 어떤 농업이냐? 이 네덜란드에서 이 AI 농업 대회를 합니다. 작년이 2번째 했고 그 전에 첫 번째 했고 그랬는데 그 첫 번에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편의상 저렇게 로봇을 그렸습니다만은 저런 로봇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장치의 이 컨트롤을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 교실과 같은 이런 조그만 방 안에 어떤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기른다. 그렇게 하고 그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뭐 IBM과 같은 그런 컴퓨터 회사도 참석을 하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그런 IT 기업도 참여를 하죠. 그런가 하면 사람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평생 토마토 농사를 지은 농부가 이 교수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 팀이 갖추어진 그런 팀도 5팀 정도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 AI로 이렇게 하는 참여팀들이 대여섯 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는 토마토를 그 평생 길렀던 교수들과 함께 그 협력해서 했던 사람이 4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넷은 AI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이 못 끼었어요. 그러니까 AI가 1, 2, 3, 4, 5등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팀이 그 2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농업을 하는데도 평생 농사를 지은 농부가 제일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더 사람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 거죠. 이 가운데 예를 들자면 이 실내가 아니라 이제 노지라고 그러는데 노지 농업을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처음에 씨앗 뿌리는 것도 저런 식으로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랄 때 성장 단계에서
지금 드론이 지금 뭐 뿌리는 걸로 돼 있는데 뿌리는 것뿐이 아니고 모든 생체 발달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센서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농약을 뭐를 쳐줘야겠다. 지금 무슨 뭐 병충해가 일어나려고 한다. 뭐 한다. 이런 거를 쟤들이 이제 그 AI화 된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말하자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을 쳐라, 언제 물을 줘라, 언제 수확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AI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AI 농업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지에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농업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식물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도시 내에서 이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농업을 하게 되면 이런 AI 농업에 그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그 생물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생물 산업은 또 생명 산업이라고 그러고 저는 과거 지금 쭉 저는 생명 산업을 더 많이 써봤습니다. 좀 그 개념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생물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한 거는 생물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좁은 듯한 생물 산업을 썼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바이오 인더스트리 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죠. 그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물체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을 산출을 해내는데 거기에 어떤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지금 가장 잘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레드 바이오. 이게 이제 의학 관련되는 질병과 관련되는 바이오죠. 약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 산업 그러면 사실은 전부 이 의약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 그린 바이오, 이게 그린 바이오는 농산물이나 식품 등과 관련이 되는 그런 바이오 산업이죠. 또 화이트 바이오, 여기는 어떤 환경,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 화이트 바이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보면 뭐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 또는 그 조직 가공 기술, 생물 공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특히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브레인 이니셔티브 또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국책 사업으로 이 바이오 경제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집중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물론 그 아까 얘기했던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가 모두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에서는 미국이 단연 그런 결과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바이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그건 2018년에 그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모든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했던 계획들을 그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특히 2017년에 미래 투자 전략 2017이라고 해서 특히 레드바이오에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19년에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그 R&D 투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런 정책 의지를
그렇게 하고 각 분야별로 부처도 관련되는 부처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그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드 바이오가 한 40%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그린 바이오 한 16% 정도, 화이트 바이오가 4% 정도. 나머지는 이제 기초 기반 어떤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도 지금 대부분 레드 바이오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레드 바이오 쪽에 편중된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단점은 지금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은 그 정책의 목표가 어떤 산업계나 시장이 원하는 관점보다는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 중심이 아닌 점이 다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좀 그러니까 시장을 육성해주는, 수요를 육성해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은 그 지금 의약품 시장이 생산을 21조 원 정도 해서 지금 그 수출을 5조 원 정도, 수입은 7조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장이 23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의약품 중에 바이오 의약품은 약 2.3조 원 정도 시장이 되는데 생산을 2.6조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수출을 7조 원, 한 2조 원 가까이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약재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 화장품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어떤 화장품이 K-뷰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한 15, 16조 원 되는데 수출이 7조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에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지역별로 바이오 종사자 수를 보면은 여기 강원도가 한 7,000명 정도로 5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모든 점에서 이 각 시도별로 보면 한 5번째 정도 어떤 그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바이오 의약품은 이 생산 비중이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 한 4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11억 달러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이 2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혈액 분액 제제, 혈장 분액 제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생산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치료약도 곧 나오리라고 보는데 아무튼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물 소재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 이제 그린 바이오죠. 그 중에 이 바이오 소재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소재에 공급하는 어떤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식량작물에서 23% 정도, 특용작물, 약용작물 여기서 20% 정도, 그리고 미생물 자원이 또 17, 8%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특용작물, 약용작물 이 전통이 상당히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자원, 이 우리 미생물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발효 음식, 그러니까 어떤 된장 또는 각종 그 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청국장 또 김치 뭐 이런 식의 그 발효 음식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미생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생물 자원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생물 자원 면에서도 그 좁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풍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 자원이나 미생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산업화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그 산업이 요즘에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지금 기존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은 이 어떤 공해 원인 요인으로 제일 가장 큰 그런 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뭐 한 400~500년 그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해변에도 산에도 가보면은 이 플라스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썩는 그런 그 플라스틱, 발효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이쪽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 소재 산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영국을 들겠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 지금 바이오와 제약 산업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월등하게 선두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영국이 그 10대 생명공학 및 제약회사에 그 2개나 회사가 있어요. 나머지는 미국 회사들인데 이런 그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이 생물 소재 수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어떤 그 수출 산업화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영국의 어떤 생물 소재 산업 육성 그런 그 경제계통이나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 그 하나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처럼보다 더 훨씬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강원연구원에 와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첫 번째가 이 지역별 바이오 산업을 관심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자료인데요. 거기 뭐 데이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튼 그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그 역량을 측정하는데 몇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 및 조직 자원 측면에서 볼 때는 경기가 1위, 서울이 2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강원도가 지금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활동과 기업 활동이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순위가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6번째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의 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전부 판단을 이 연구에서 한 결과 강원도가 6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아까 저 김석중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이 1998년에
생물산업 육성 시범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강원도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 어떤 그 생물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어떤 인구도 적고 재정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먼저 시작한 데 비해서는 뭔가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춘천하고 원주에 2019년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어떤 정책적으로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그 생물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그 트렌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관심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게 이 추진 기구를 좀 체계화를 해서 컨트롤 타워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물론 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부 제가 나름 생각나는 대로 찾아본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강릉에다가 천연물 연구소를 세우고 있고, 이게 한국과학기술원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아주 저기 가장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천연물 연구소를 이렇게 강원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여기 평창에 그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또 천연물 과학연구소, 이렇게 그 평창 캠퍼스를 그 굉장한 예산과 이런 저기를 노력을 들여서 세워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원대학교 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테크노파크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그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런 실제적인 이 기구,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놓고는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협력하고 융합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짐작으로 판단한다기보다도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경상북도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경상북도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건이 100이라고 그러면 노력하는 거는 한 200 정도 하는 노력이고, 이 강원도는 여건이 한 100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데 노력은 한 5, 60 정도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거를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련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부 기구나 또는 이런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 현행 제도들이 있을 텐데, 그 제도를 약간 지방자치단체 어떤 입장에서 완전히 좀 혁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규제나 이런 것도 정부 정책에 뭐 위반해서까지 할 수야 없겠지만은, 그런 규제나 이런 것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이렇게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여건이 괜찮거든요. 그 많은 제약회사나 이런 바이오 회사나 이런 데서 강원도 쪽이 이제 여러 가지 토지 가격도
적고 그 낮은 그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청정 지역이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지만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우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거리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보충해서 뭔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상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과감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강원도가 어떤 도 입장에서 추진기구도 좀 체계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하면 상당히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햄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단백질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장수 어떤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단백질을 건강식으로 보충해야 된다. 건강 또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균형 있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처음에는 그 동물 쪽에서 단백질 그러면 보통 동물에서 얻는 저희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 단백질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서 또는 영양상 좋다.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상품들이 이제 새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아주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억 달러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물성 단백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식물성 단백질을 이 식물의 이제 품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풍부하고 우리가 늘 그 단백질 그렇게 식물성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콩이지 않습니까? 그 콩이 표에 보면은 13.1mg입니다. 100g 중에. 그런데 요거의 그 햄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햄프씨는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2배 정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햄프씨는 우리가 건강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9종이라는데 그 9종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서 20종의 아미노산을 잘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식품이에요. 우리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씨앗에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와서 먹고 있는데 아주 고소하고 아주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촉감도 좋고. 그런데 이 햄프씨를 먹으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또 영양소를 이렇게 골고루 충족할 수 있어서 이 우수성이 지금
학자들이나 이런 저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우수성을 수치로 나왔는데 전문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햄프의 그 단백질에는 다른 그 식품의 단백질, 그러니까 다른 농산물의 단백질에서보다도 더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햄프가 뭐냐? 햄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햄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대마, 이렇게 알려진 그 대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대마초라고 그렇게 통칭되고 있는데, 그 대마초 중에서 그 향정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 성분이죠. 마리화나는 그 마약 성분이 없는 대마, 이거를 그 햄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햄프는 마약 성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먹거나 뭘 그 이용을 하거나 할 때 그 해롭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대마가 해로웠던 거는 향정신성, 또 그 중독,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뭐라 그럴까, 비정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규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대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유익한 역할을, 사실은 대마를 향정신성이라는 성질이 나쁜 거지, 사실은 대마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신경을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또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또 불안감이나 이런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치매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줘요. 정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그 성격의 물질이 이 CBD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CBD를 활용을 하면은 뇌전증, 또 뭐 이렇게 손 떨림 현상이라든가 어린아이들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렇게 아주 유효한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물질이 CBD인데, 이런 CBD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햄프가.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특히 캐나다에서는 사실 대마초를 전반적으로 합법화를 했어요. 이제 물론 합법화를 했지만 그 유통 과정이나 이런데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합법화를 한 거죠. 미국의 17개 주도 대마초를 전체적으로 합법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그 마리화나, 그러니까 향정신성 대마는 의료용에 제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곳에는 쓰지 말아라. 그런데 햄프, 이 CBD만 가지고 있는 이 햄프는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합법화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큰 줄기로 이렇게 이 사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햄프 그 대마죠, 말하자면 이 햄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배하고 이거의 활용을 산업화해가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지금 그 상품화해서 나오는 그런 것 중에 그 혈압을 저감시켜 준다든가, 그 콜레스테롤을 저감시켜 주는 이런 심혈관 계통 이런 데에 기능을 좋게 해준다. 또 항균, 염증, 통증 경감 이런 데도 좋다. 그리고 특히 그 피부에 이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수분을 오래 함축시켜주고 이 피부를 매끄럽게 이렇게 보습, 이런 그 성분이 이 햄프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요즘에 와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또 그 오메가6하고의 그 비율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햄프 어떤 그 산업이라고 넓게 하면 햄프 재배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햄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햄프 산업이 지금 매년 20-30% 이렇게 성장하는, 지금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품입니다. 관련되는 상품이 화장품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그 향수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이게 말하자면 인조고기입니다. 인조고기인데, 이 햄프가 그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식물성, 그러니까 동물성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좀 그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조고기를 주는데, 그 인조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인기를 끄는 그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저기 안동 지역 음식점에 이런 그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이런 지금 이제 그 자기네 메뉴 소개를 하면서 햄프가 함유된 면으로 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식당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수에도 이 햄프를, 그 햄프 씨를 추가를 해서 만들면은 더 그 쫄깃쫄깃하고 맛도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영양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인기를 끄는 그런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칼국수 사장님은 이 국수를 먹으면 아주 스태미나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이제 햄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햄프가 그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있는 식품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심지어는 이 줄기를 이렇게 이제 다 이것저것 이제 용도에 활용을 하고 남는 그런 줄기가 있으면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그 과수원에 그 뿌려두면은 과수원의 병충해도 방지를 하고, 그러면서 또 퇴비도 되고, 또 축사에 넣어서 이렇게 저 밑에 자리를 깔아놓으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축산 활동에도, 그러니까 소나 돼지들의 질병도 방지를 하고 냄새도 없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햄프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농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햄프 줄기를 활용해서 아까 그 우리가 플라스틱 얘기를 했는데, 그 인조 플라스틱 그리고 가구 이런 것도 만들면 강도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좋은 그런 건축자재도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안동 그 삼배 옷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옷감 종류 이런 그 섬유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장점이 있는 게, 이 햄프는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농약, 비료를 특별히 주지 않아도 아주 성장을 잘하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떤 그 소득 그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농산물이죠. 그 우리가 대개 이제 그 벼 생산하는데 우리는 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또 병충해 방지해서 농약, 비료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평당 2,000원 정도 그 소득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얻는 농가 소득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농산물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농산물보다 좋기 때문에 쌀 농사를 많이 짓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수요보다도 공급이 과잉되는 그래서 쌀값이 늘 이 농업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쌀이 중하다. 이게 우리 농민들이 쌀 이외에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쌀값을 지지해 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그런 방책이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햄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건축 자재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햄프를 이렇게 그 농업에서 대대적인 재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소득 그 향상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품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쌀 농사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2배 이상의 그런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이 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햄프를 한번 강원도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재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에서 안동 그 삼배, 안동 삼이 유명했지만은 평창 삼배도 상당히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초는 또 중국이나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대마초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햄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반드시 남쪽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쪽에서도 재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농산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이 햄프를 그 재배할 수 있는 또 햄프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뭐냐면 대마초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캐나다와 미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유엔에서 지금 그 주관하고 있는 1961년에 그렇게 합의를 본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대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 협약에서 햄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약류에서 삭제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마를 어떻게 보면 완전 금지를 했죠. 그랬다가 향정신성 있는 그 THC라고 그러는데 그 종래의 그 마리화나죠. 이 부분도 사용이 금지되다가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하고 의사가 쓰는 그것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그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CBD 저기로 해서
이 햄프 씨앗 벗긴 거 이거는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류로 취급하지 않고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햄프 사용 재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하나의 이제 예인데 우리가 강원도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벤치마킹 할 만한 게 이 안동입니다. 안동은 지금 이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안동에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안동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마약류 관리법 등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일부는 이 허용이 되고 이랬던 것도 이 안동 이쪽 지역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햄프의 재배를 상당폭 이렇게 자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또 그 대마 산업 클러스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 이렇게 민간 기업들, 그 한국 유니온제약, 뭐 버던트 테크놀로지, 한국 콜마 이런 그 기업들과 직접 그 협력을 하고 경북에 또 그 각 기관들 있잖아요.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하고 그래서 민관 이런 협력하에 대마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에는 경북에서 그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에 또 추가해서 2차로 그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 스마트 팜을 활용한 그 대마 재배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 재배에도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북도에서 재정 투자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농축산물 그 소득 자료를 우리가 이제 식량 재배를 노지에서 하게 되면 노지에서 하는 것 중에는 일반적으로 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를 재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소득을 보면은 그 300평당에 한 90만 원 전후 100만 원 이렇게 되고 쌀은 한 200만 원 정도 여기는 15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채소를 하면 한 17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 채소를 하면 확 올라가죠. 왜냐하면 시설 채소를 하면 뭐 1년에 2번, 3번 그런 경작 기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온도 조절이나 영양 조절을 인위적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죠. 노지 과수가 그 다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하기에 따라서는 그 어떤 소득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그런 농업 방식에서 탈피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소득 그 자원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그 농촌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쌀, 채소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과잉입니다. 과잉 생산이고 지금 밀, 옥수수 이런 쪽은 콩 이런 세 개 품목이 우리 농산물 그 소비되는 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7% 자급률이 7%, 10%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 자급이 뭐
이렇게 식량 부분으로만 보면 25%, 그러니까 농산물 어떤 먹는 기준으로 볼 때요. 그리고 어떤 식품 이런 기준으로 볼 때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그러니까 농산물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사실은 특용작물 이런 쪽인데, 그 중에서 햄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각광을 받는 그런 품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에서 한번 평창의 오랜 그런 역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가 앞으로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도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가 특히 이 생물 자원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건, 지금 갖추고 있는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이 햄프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강원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생물 자원 어떤 산업 소재로서의 생물 자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이 뜨고 있는 햄프 재배와 햄프와 관련된 그런 생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받아주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많은 자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블루바이오 있죠?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린바이오 쪽에 많은 좀 자문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햄프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강릉 과학사랑 거의 천연물연구소에서 약간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고, 춘천을 포함해서 평창 말씀하신 평창, 동해, 영원 뭐 이런 분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이 조금 있으셨지만 혹시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거나 좀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이 햄프 산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도 햄프를 이용해서 햄프 산업을 지금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났을 때 중단이 된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제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될지. 국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지금 각층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지금 법안도 지금 또 개정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 안동의 경우 보면 워낙들 열심히들 뛰다 보니까 이렇게 햄프 규제자유 특구도 이렇게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원도도 한번 도에서 관심 있게 해가지고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받아서 한번 평창을 중심으로 하든지 어디 정선이나 이런 데든지 이런 저기를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뒤따라서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금 앞서가면 햄프를 활용한
그 화장품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의약품이다, 또는 소재로 이걸 이제 그 뭐 씨드 오일도 그러니까 기름도 만들고 그 씨를 가지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되면 자연히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정말 좀 전폭적으로 좀 지방세 뭐 이런 거 다 그냥 좀 면제해 주겠다. 또 뭐 행정적으로 뭐 필요한 인허가 뭐 이런 거를 완전히 도에서 앞장서서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시도와 다른 적극성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게 여건이 그런 대로 아까 쭉 그 관련 기관들도 여기저기 돼 있고, 서울에서 그래도 다른 저기 뭐 남해안 벨트나 이런 쪽보다는 가깝잖아요. 이쪽이 가깝고, 또 여러 가지 그 아마 대마가 제가 그 러시아가 아주 그 생산되는 그 햄프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약간 좀 추운 지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산악지대 이런 데서 좋은 햄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꼭 안동을 뭐 이렇게 이긴다 뭐 그런 것보다 안동과 협력을 해서 경북에서 하는 거와 같이 여기 강원도에서도 이 햄프 재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더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 그 강원도가 그동안 이제 뭐 관광 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또 오늘 장관님께서 그 생물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셔서 강원도 발전에 또 다른 뭐 어떤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생물 산업의 발전과 강원도라는 주제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